관우의 술잔은 끓은 적이 없다. 정사가 폭로한 온주 참화웅의 소름 돋는 사기극. 조작된 신화. 서기 190년 천하를 혼란에 빠뜨린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18로 제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수관을 가로막은 동탁군의 맹장, 화웅의 무력 앞에 연합군의 선봉장들은 추풍낙엽처럼 목이 달아납니다. 맹주 원소조차 내게 알량과 문추만 있었어도 라며 탄식하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키구척에 수염 길이가 2자나 되는 한 무명의 마궁수가 나섭니다.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조조가 따라준 따뜻한 술 한 잔을 마다하고 전장으로 뛰어든 사내. 잠시 후 밖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내는 화웅의 머리를 들고 막사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조조가 따라둔 술잔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삼국지 연의를 읽은 분들이라면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을 최고의 명장면 온주 참화웅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관우는 무명의 병사에서 천하 제일의 맹장으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소름 돋는 명장면은 단 한 줄의 진실도 섞이지 않은 100% 나관중의 창작입니다. 관우는 그곳에 없었다. 유비 세력의 실제 위상, 진수가 기록한 정사, 삼국지를 펼쳐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팩트는 아주 냉혹합니다. 관우는 화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화웅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유비 삼형제가 공손찬을 따라 반동탁 연합군에 당당히 합류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 속 유비 일행의 위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고당현의 현령 자리에 있었으나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성을 뺏기고 빈털터리로 도망쳐 공손찬에게 의탁하던 처지였습니다. 즉 그들은 18로 제후들의 화려한 군사회의가 열리는 막사 안에는 발조차 들일 수 없는 변방의 이름 없는 객장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귀족 집단이었던 연합군 지휘부의 기록, 그 어디에도 유비, 관우, 장비가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활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웅 참수의 진짜 주인공, 강동의 맹호. 손견의 양인 전투 팩트체크. 그렇다면 사수관에서 기세를 올리던 동탁군의 맹장 화웅의 목을 베어버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정사 삼국지오서 손파로 토역전에 그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훗날 오나라의 기틀을 다진 강동의 호랑이 손견입니다. 나관중의 연의에서 손견은 화웅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부하인 조무까지 잃으며 도망치는 굴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반동탁 연합군의 제후들은 맹주 원소를 필두로 매일 술판이나 벌이며 눈치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막강한 군사력이 두려워 아무도 진격하지 않았죠. 그때 오직 단 한 사람, 손견만이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동탁군과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손견의 파죽지세에 공포를 느끼고 당대 최고의 기병대장 여포와 보병대장 호진 그리고 도독 화웅을 파견해 양인 지역에서 손견을 포위합니다. 나관중의 위험한 각색과 치밀한 설계, 군신 조작의 메커니즘. 손견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전술로 적의 허를 찔렀고 동탁군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이 양인 전투의 아비규환 속에서 화웅은 손견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효수당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한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나관중은 왜 무엇을 위해
진짜 영웅인 송견의 눈부신 전공을 훔쳐서 무명의 관우에게 주었을까요? 이유는 철저하고 냉혹한 문학적 설계 때문입니다. 삼국지 연희의 주인공은 유비입니다. 나관중이 보기에 소설 초반부 주인공 일행의 존재감은 절망적일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독자들을 열광시키고 이들이 훗날 천하를 다툴 영웅임을 설득하려면 초반부에 엄청난 임팩트가 필요했죠. 당시 최강의 빌런이었던 동탁 진영의 맹장을 그것도 술이 식기 전이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썰어버리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를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송견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무장이었지만 삼국지 초반에 유표와 싸우다 화살을 맞고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소설의 긴 서사 구조상 일찍 퇴장할 인물이었죠. 반면 관우는 소설 끝까지 유비의 의형제로서 무력의 상징인 군신이 되어야 할 핵심 캐릭터였습니다. 나관중은 철저한 계산하에 일찍 죽는 송견의 트로피를 빼앗아 관우의 데뷔 무대를 장식하는 화려한 소품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영웅 신화의 씁쓸한 이면. 관우의 온주참하웅은 분명 가슴을 울리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서사 뒤에는 몸을 사리던 제후들을 대신해 홀로 피와 땀을 흘리며 동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진짜 영웅 송견의 억울한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정치, 사회 곳곳에서 진짜 실무자가 이룩한 성과가 포장술이 뛰어나고 주인공의 자리를 꿰찬 누군가의 화려한 스펙으로 둔갑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역사의 패배자나 일찍 무대를 떠난 자들의 성과는 쉽게 지워지거나 도둑맞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이 열광하는 조작된 프레임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진짜 칼을 쥐고 피 흘렸던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냉철한 안목. 그것이 난세와도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사 삼국지가 던지는 가장 묵직한 경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